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의 정신을 뒤돌아보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대한민국 곳곳엔 나라를 위해 전쟁에 참여했다 몸을 다친 채 살아가고 있는 참전 용사들이 살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6.25 참전 유공자회 군포시 지회 정태화 회장을 만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우리 군포 지역 우리 회원님들, 시민들, 특히 안양 지역에 있는 우리 회원님들을 앞으로 호국 70주년을 맞는 유교 행사에 인터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몸담고 계신 6.25 참전 유공자회 군포시 지회가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그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6.25 참전용사 회원에 대한 그 역사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은 6.25 지금부터 70년 전에 그 6.25 발생이 나와가지고 우리가 학도병으로 출발한 신분도 있고 진병을 받아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동안 4년 4개월 동안 이 전쟁터에 가서 살다가 다시 목숨을 건져가지고 내려온 것이 우리 군포의 특히 회장을 맡고 있는 정태화입니다만은 우리 그동안 70년사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1950년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예. 그때 당시 학도병으로 직접 참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어떤 배경으로 좀 참전하시게 됐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1950년 6월 25일 날 북한군에 의해서 남침이 돼가지고 서울에 26일 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용산고등학교 그 4학년 때 일어났는데 제가 그 당시에 학도호국단 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25 발생이 나가지고 그냥 학도병으로 자진 입대를 해서 육군 7사단에 배속이 돼가지고 바로 뭐 훈련도 받지도 못하고 바로 그 훈련은 학도호국단 당시에 받은 그런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 아마 과정을 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현역군인들하고 같이 압록강거정 갔다가 중공군 그 당시에 일사후퇴라고 합니다만은 30만 명이 그 일시에 남침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동안 저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중공군인데 포로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달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야간에 탈출해가지고 북한에 있는 장백산맥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넘어서 나무로 해가지고 홍천거정, 강원도 홍천거정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대에 복귀한 그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런 과정을 겪은 본인입니다. 그 학생 시절에 자진 의사로 이제 전쟁에 참전을 하신 건데 되게 어린 나이에 훈련도 안 받은 상태에서 전쟁에 뛰어들어서 고생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 요즘 세대 학생들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 다 교과서로만 배우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뭐 어림짐작할 뿐인데 혹시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장면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는 군사훈련을 학교에서 지금 안 받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학도호국단이라고 있어서 학도호국단에서 그 실제 훈련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뭐 훈련을 받으시긴 했지만 그래도 전쟁에 직접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기술 같은 건 많이 없으셨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경험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가지고 현역 군인들 속에서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그 배운 게 그 현장에서 그 일선에 그
그 전투에 참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시행해 왔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전쟁에 참여하셨던 그 용사분들 중에 물론 그게 총, 칼 다 튀는 그런 현장에서 몸이 다쳐서 현재는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힘든 분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들에 대한 그 지원이 좀 충분치 않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국가나 지자체에 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바란다는 것이 무슨 뭐 꼭 우리 용사들만 바라는 게 아니라 실제 전반적으로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가 국외단체가 있는데 국외단체뿐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지금 말씀하신 바람이 있다고 그러면은 보상 문제가 국가에서는 보상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받는 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원하는 것은 타 보상을 주고 있는 그런 그 기관에 형평성에 맞도록 좀 해달라. 우리가 곧장 지금 국가에서 중에 32만 원 정도 받는 거 외에는 뭐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5.18이다, 세월호다, 기타 뭐 민주화다 해가지고 많은 그 보상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곧장 32만 원 받는 정도로 국가에서 해주니까 그게 안타깝지 않느냐. 또 한에는 국가에서는 그 소위 그 우리한테 주고 있는 한 가지 특징이 뭐냐면은 그 영웅 그 메달을 줬어요. 네. 메달 줘가지고 참 긍지를 갖도록 해달라고 하는 국가에서 줬는데 그럼 그런 걸 줬으면 거기에 호응가는 보상을 줘야 되는데 지금 노인 수당도 50만 원 정도를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곧장 32만 원을 받는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노상 지가 책임을 지고 있는 한 정부에다 대고 호소하는 길은 이런 길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가 그냥 보통 얘기해가지고는 안 되고 이렇게 홍보하는 기관에서 해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마음 놓고 제가 호소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던 건데 그 군포시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유공자분들께서 한 곳에서 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받게 됐다고 좀 들었거든요. 어떤지 좀 자세하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거는요 보훈처에서 기본적으로 보훈처에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90%를 DC를 받고 10%만 우리가 치료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작년 3월 이전에는 저 중앙 보훈병원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뭐 교통비를 왔다 갔다 하면 4시간씩이나 걸리는데 그 우리 군포의 이하경 국회의원 정무위원입니다. 그 양반이 배려와 보훈처의 지원으로서 군포시에 소재에 있는 온강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그런 아주 그 편리한 그런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정말 당국의 고마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호소드립니다. 뭐 타 단체와 비교했을 때 뭐 형평성 있는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작은 부분에서라도 지자체 안에서 이런 도움을 좀 받으셔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뭐 저 같은 경우를 표준 삼으면 안 되죠. 네, 그죠. 지금 나이가 우리가 89세 평균 나이인데 매년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 건강을 보면은 정말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그 못 배우고, 또 가난하고 아주 형편없을 그런 환경 속에서 그다음에 휴전이 돼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일터가 없었어. 일터가 없다 보니까 실업에 실업. 그다음에 또 제대해서 나와서 보니까 집도 없어. 그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힘을 모아서 국가 재건 사업에 이바지하자. 그래서 동참을 해가지고 그런 그 피눈물 나는 그 재건 사업에 임했다는 것은 자부심을 갖습니다.
네, 그렇게 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던 분들이어서 뭐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를 좀 더 해주시는 걸지도 모르겠는데요. 6.25 참전 유공자회 군포시지회에서는 불우이웃 돕기에도 앞장서고 계신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뭐 이 유공자회에서 올해 또 추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요 사회봉사 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사실 지원을 하는데 지금 더군다나 코로나 이 뭡니까 바이러스에 네. 발병해 나가지고 후원자가 저희한테 그좀 오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업이 없다 쭉쭉 전전하다가 지금 나이 89세가 넘어가지고 직업도 없죠. 노는 데도 없지. 그러다 보니까 후원해 주는 데도 없죠. 또 후원해 준다고 해도 저거 있는 한은 엄청나게 타 시군에 비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정도의 일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 푼도 지금 지원 못 받고 있는 것이 아주 안타깝고 이번 6.25 그 행사도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중지하고 있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도 뭐 70주년이라는 그 의미가 좀 있을 텐데 말하신 것처럼 그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좀 조용히 지나가는 이 시점이 좀 아쉬울 법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어떻게 보실런지 몰라도 제가 보건복지부의 방역관리로 40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그 발생률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금년 말거정은 이대로 확산되지 않겠느냐. 치료약도 없고 예방약도 없고 그래서 예방약이 나오면은 내년 후년에 가서는 우리 국민이 면역 시스템을 형성돼 가지고 많이 건강이 회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망이고요. 세균성은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레라, 장기부스, 이질, 그다음에 일본 뇌염, 그 소아마비, 천연두 같은 건 뭐 어쨌든 세균학적인 그 전염병은 거의 다 없어졌는데 이 바이러스만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치료약을 빨리 개발하거나 예방약을 개발하려고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에서 저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참 어려움이 지금 닥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히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전 세계가 예방 접종을 해서 국민들의 백시네이션을 하면은 후년에 가서는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입니다. 네. 이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통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거나 좋게 생각한다고는 보기 어려운 분위기이기도 해요. 경기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학생이 전체 60% 정도밖에 되지 않다고 하는데 6.25 참전 용사로서 젊은 세대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매년 6.25 바로 올바른 그 교육을 시켜왔습니다. 1년에 한두 학교,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했는데 금년에는 차차 어렵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이 전염병 발생되는 바람에 안 되겠지만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는 교육 프로그램에 반드시 넣어야 돼요. 응? 우리가 역사가 증명하듯이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사전하기 위해서 일어났다 하면은 이런 교육을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개념 없이 그 소위 지금 말씀 통계적으로 봐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하셨는데 현재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다시 이 교육청에서 다시 문교부에서 재검토를 해가지고 정기 과제를 넣어달라 하는 것이 저의 중앙에다 항상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고등학생들을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 진행하셨을 때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느 부분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가 그 학교에 방문하면서 또 사진 전시회도 저희가 필름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전시를 하면서 또 중앙에 있는 특별 그 강사들을 모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자세라고 그럴까요? 태도라고 그럴까? 그런 것이 좀 집중력을 있게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학생들의 그 태도가
참 너무 안타까운 그 과정을 갖고 있고 저희들이 초청한 강사님들한테 보기가 원망할 정도로 또 학교에서는 실례지만 그 정교조의 그 교사님들이 좀 지원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너무 그런 쪽에는 방관하고 있는 그런 시태가 돼서 아주 실무적인 참전용사 회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연세가 꽤 많이 드셨잖아요. 네. 그런데 되게 정정해 보이세요. 혹시 건강 비결이 있으신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네. 지금 나이가 지금 89세인데요. 89세인데 그 건강한 비결 말씀을 드리면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회원들한테 노상지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네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항상 움직여야 된다. 움직여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 저 체육 국가대표 선수권장 했어요. 축구 선수로서 그렇게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운동을 합니다. 운동하는 비결 빼기 건강 유지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단정하고 싶습니다. 네. 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기본 면역력이 참 중요한 때인데 회장님 말씀처럼 다 이렇게 계속 움직이시고 야외에 나가서 산책이라도 가볍게 하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아유 그렇게 해야죠. 네. 왜냐하면은 그 지금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은 건강이라는 게 이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본인이 스스로 그 운동에 참여하고 행동을 해서 자기 체력을 자기가 단련을 해야지. 그래야 뭐 코로나다 무슨 뭐다 이걸 다 방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건강한 비결이라고 하면은 매일 운동하는 거 그것이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6.25 참전 유공자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첫째 제 입장에 이치해 있고 또 한 가지는 국가관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만 갖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관을 갖고 정말 이런 세대가 오지 않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한다고 하면은 전 국민이 단합을 해서 건강한 모습으로서 일터면 일터에서 직장은 직장에서 그렇게 활기찬 그런 과정을 짚어주고 단합하는 길밖에 없다. 저는 그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하나도 건강, 둘도 건강, 셋째도 건강인데 건강이 있어야만 직장에 가서도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가정에서도 가장이 건강해야 가족들도 다 따라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비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건강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는 국가관을 좀 새롭게 70년 6.25가 낸 해가 70년입니다. 70년 해가 돼가지고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영혼 가족들이 자나깨나 자기 아버지, 자기 남편, 자기 아들 생각을 매일 합니다만 매일 한다고 해서 그게 꿈이 이루어지게 있습니까? 또는 저는 호국원이나 현충원에 가서 예배를 매년 하고 옵니다만은 이번에도 우리 군포시에 가서 호궁비가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참사하고 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우리 6.25 참전 가족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이 70년을 맞는 6.25 참전 기념일에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무고 개인적인 소망을 여러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호소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두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고 또 표현하는 6월 되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